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17장 선행 처리기와 다중소스 파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장인 17장이고요. 선행 처리기와 다중소스 파일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선행 처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처리기,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프로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처리하다, 처리죠. 처리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처리한다. 본격적으로 뭔가 일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을 선행 처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파일러가 소스 프로그램을 기계어 코드로 번역하기 전에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선행 처리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니 사용하는 목적은 프로그램을 쉽게 수정하고 이식을 높이기 위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기계어 코드로 변환한 컴파일러와 달리 선행 처리기는 텍스트를 텍스트로 변환할 때 사용을 합니다. 기계어로 가기 전에 변환을 한다는 얘기죠. 선행 처리기는 지정된 선행 처리기 명령어를 해석해서 변환하는 결과를 소스 코드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행 처리기를 사용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샵 인클루드를 통해서 헤더 파일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기능이 있는 디파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상수, 기호상수를 쓸 때 많이 썼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디파인 해가지고 파일 이렇게 놓고 파일은 3.14다 이러면 소스 코드에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3.14로 바꿔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선행 처리기를 배웠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어로 변환되기 전에,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변환하기 전에 선행 처리기가 해당 명령어를 보고 그것을 텍스트로 소스 코드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소스 폴더에다가 이제 cpp든 또는 C를 작성을 하죠. 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선행 처리기에 의해서 선행 처리를 수행하는 소스 코드로 변환을 해줍니다. 말 그대로 샵을 이용해서 include라든지 define을 통해서 해당된 내용을 소스 코드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이것을 컴파일해서 목적 파일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자원들 있죠. 자원들을 링커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동작이 됩니다. 선행 처리기의 특징입니다. 자, 선행 처리라고 하는 것은 소스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명령을 수행해서 컴파일 하기 전에 가공하는 과정이다. 컴파일 이전에 하는 것이 선행 처리기다. 선행 처리기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샵으로 시작하고요. 세미콜론, 원래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을 찍어서 마지막을 나타내는 거지만 선행 처리기에는 이것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C 문법이나 키워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선행 처리기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쉽고 수정하기 쉽고 그 다음에 간편하게 이식할 수 있고 작성하기 쉽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헤더 파일을 추가한다. 그럼 원래는 헤더 파일 추가하는 게 그 헤더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그 소스 코드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파일 형태로 막 만들어 놓고 여기 연결만 시키면 우리는 해당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 헤더 파일에 이게 잘 정의되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도 줄어들고 그리고 가독성,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소스를 이해하기도 쉽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호상수,
샵 디파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3.14예요. 물론 3.14가 파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숫자보다는 이렇게 문자로 표시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선행 처리기가 장점을 가진다. 자, 선행 처리기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은 아까 얘기했던 문자 일치환, 무엇으로 바꾼다 이거죠. 그 다음에 외부 파일, 아까 헤더 파일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부 컴파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컴파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부분은 컴파일하고 여기는 컴파일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때, 그래서 조건부로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어떤 것만 컴파일해라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샵으로 끝나고 세미콜론은 붙이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샵 인크루드, 그 다음에 define on, 이게 undefined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자를 써서 undef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음,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건 컴파일 때문에 if문이 있죠. if def, if n이라고 하면 not이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if가 있으면 else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else if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if가 끝났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거 말고도 에러나 프라그마 이런 것 요건 뒤에 한 번 더 언급이 될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행 처리기 명령의 길이가 보통 한 줄로 표시하지만 이제 두 줄이 길어지는 경우라면 요걸 표시해서 연속됨을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샵 인크루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거고요.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스탠다드 IO 표준 입출력에 관련된 거였죠. 자, 이런 거 안에는 다 이런 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함수를 바로 썼던 이유는 이미 정의된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 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선행 처리기에 우리는 보통 샵 인크루드에 이 해당 파일을 이렇게 괄호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큰 따옴표로 표시하는데 이제 이거는 보통 사용자가 만든 헤더 파일을 사용할 때는 큰 따옴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헤더 파일이 어떤 특정한 경로에 있다고 하면 그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헤더 파일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헤더 파일 안에는 당연히 매크로라든지 상수 또는 함수의 원형 등이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 파일의 종류는 컴파일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쓰고 있죠. 근데 뭐 터보시라든지 뭐 다양한 컴파일을 제공해주는 무료로 제공해주는 데도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는 헤더 파일의 이름이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자, 헤더 파일의 종류입니다. 이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이제 문자 검사에 관련된 C타입.헤더 파일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전에 사용했던 거고요. 자, 수학에 관련된 헤더 파일은 math.h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 입출력 함수, 뭐 수치 변환이라든지 난수 관련된 함수, 그 다음에 이게 문자를 처리하는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제 기억을 할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함수 썼는데 그 함수가 이제 실행할 때 에러가 생긴다는데 밑줄이 그어지면 그 해당 함수를 쓰고 헤더 파일을 검색을 하면 대부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하게 되면 자, 요 예제는 스탠다드 IO라고 하는 헤더 파일과 C타입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이용해서 알파벳 대소문자 변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거는 뭐 스캔F라든지 프린트F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C타입 헤더 파일은 뭐냐면 이지어퍼 대문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소문자로 바꾸는 함수 요 두 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선 정의된 헤더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샵 include를 통해서 헤더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뭐 내용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엔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get차를 썼다고 하는 거고, 이지 어퍼는 대문자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죠? to row는 롤러는 소문자로 바꾸는 거고, 어퍼는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소스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력된 것이 대문자면 소문자로, 소문자면 대문자로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입력을 한 거죠. 99를 입력하면 종료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이 되는 거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의 정의입니다. 자,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 즉 헤더 파일을 프로그래머인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선행 처리기에 이런 것을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SNO라고 하는 것을 학번, name이라고 하는 것을 홍길동, age라고 하는 것을 23, 이렇게 지금 기호 상수를 정의했습니다. 그죠? 자, 다음 예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이렇게 했고, 헤더 파일은 myst, mystudent 이런 거 약자로 해서 만든 것 같고요. 소스 파일은 cpp 대신에 mainc라고 지정을 했네요. 헤더 파일 생성 메뉴를 통해서 헤더 파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화면이 오른쪽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요 디렉토리가 있죠.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항상 소스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cpp나 우리가 특별히 C라고 지정하면 확장자가 C로 되고, 그런 파일들이 여기에 다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헤더 파일을 우리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추가 새 항목을 눌러서 파일명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장자가 자동으로 H라고 하는 확장자가 생기고, 이 파일에다가 우리가 넣고 싶은 매크로라든지 상수라든지 함수의 원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건 헤더 파일이죠. 헤더 파일의 내용이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는 왜 썼냐면 프라그마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컴파일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과정 시에 한 번만 실행하라고, 이제 컴파일 했으면 더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 번만 실행하라고 하는 명령어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기호상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age는 23이고 name은 홍길동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용자가 헤더 파일을 정의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거는 지금 메인 C죠. 메인 C. 메인 함수가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메인 함수가 있고요. 자, 운영체제에서 요 메인 함수 찾아서 이걸 실행을 할 때인데, 자, printf 딱 나오니까 뭐예요? 이 printf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을 찾겠죠. 여기 스탠다드 IO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 있어서 이것을 어떤 의미인지 알 것이고, 쭉 가다 보니까 SNO라고 하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럼 여기 뭐예요? 뭔지 모르는데 이거를 뭐예요? 여기 가면 여기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런 숫자를 대신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컴파일러가 제공해주는 헤더 파일은 이제 꺽쇠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만든 헤더 파일은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7장 1절 선행 처리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행 처리기 미리 다 이전에서 다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는 샵 include를 통해서 헤더 파일을 추가했던 것들을 기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샵 디파인을 통해서 뭐예요? 상수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됐던 거는 뭐냐? 헤더 파일을 내가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만든 헤더 파일은 큰 따옴표로 표시한다. 그리고 이 헤더 파일은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넣으면 되고 확장자는 H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